믿었던 아내가 내 집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 몰래 집을 빼앗아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게 말이에요. 2년 동안 피땀 흘려 갚아온 제 집이 하루아침에 장모님 명의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사랑한다던 아내가 친정 어머니와 짜고 저를 완전히 속인 거였어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가족이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순진하게 믿고 사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실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끔찍한 배신이 가능하다는 걸 보시게 될 테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재필이라고 합니다. 38살이고요. 2년 전에 결혼한 아내 강다혜와 함께 신혼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이 거짓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죠.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라요. 결혼할 때부터 모든 걸 제 명의로 했거든요. 아파트 분양받을 때도 은행 대출 받을 때도 전부 제 이름으로요.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대출금 갚아가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 근무해서 번 돈으로 우리 집을 지켜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피 같은 돈이 결국 남의 호주머니로 들어갈 줄은 꿈에도 몰랐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제가 바보였던 거죠. 다혜는 뷰티샵을 운영하는 똑똑한 여자였어요. 첫인상부터 화려하고 당당했죠.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말솜씨도 좋았어요. 손님들한테도 인기가 많았고요. 사업도 잘 돼서 월 수입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더 믿었나 봐요. 이런 능력 있는 여자가 설마 나를 속일까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완벽한 가면이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는 차가운 계산을 하면서 겉으로만 다정한 아내 행세를 했던 거죠. 정말 소름 끼치는 연기력이었어요. 아마 저와 결혼할 때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장모님인 남이자 씨도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58살인데 정말 젊어 보이시고 딸 자랑을 엄청 하셨거든요. 사위 잘 만났다고 항상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죠. 명절 때마다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생신 때는 비싼 선물도 사드렸어요. 건강식품이며 옷이며 안 사드린 게 없었거든요. 효자 소리 듣는 게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분도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계산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딸과 함께 저를 완전히 우롱하고 있었던 거죠. 모녀가 합심해서 저를 호구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다혜가 갑자기 집안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각종 서류나 등기 관련 업무 말이에요. 평소에는 그런 것들 귀찮아했는데 말이죠. 세금 고지서나 관리비 같은 것도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은행 일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함정의 시작이었던 거죠. 다혜가 말하길 자기가 이런 일 잘하니까 등기 업무는 자기가 다 처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 일만 열심히 하라면서요. 그러면서 제 도장과 위임장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 표정이 참 달콤했어요. 마치 정말 남편을 위해서 하는 일처럼 보였거든요. 그 달콤한 미소 뒤에 이런 악랄한 계획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정말 바보같이 고마워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도와준다는데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게다가 다혜는 원래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뷰티샵 운영하면서 각종 세무 업무며 계약서며 척척 해내는 걸 봤으니까요. 그래서 더 믿었던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아내를 둔 게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위임장에 도장 찍어서 건네줬습니다. 우리 부부잖아요. 뭘 그렇게 의심하겠어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 따뜻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살림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우리 가정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 생활이 점점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어요. 회사에서도 승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대출금도 반 정도 갚아서 여유가 생기고 있었어요. 앞으로 아이도 낳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행복한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다의 눈빛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이용 가치가 떨어진 물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어요. 위임장을 건네준 다음 날부터 다혜와 남이자의 행동이 시작됐어요. 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등기소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다혜는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저에게 커피를 타다 줬어요. 그리고 회사 잘 다녀오라면서 볼에 뽀뽀까지 해줬거든요. 그 입술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지금도 생각나요. 아마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는 저를 배신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연기력이었죠. 등기소에 도착한 다혜와 남이자는 제가 써준 위임장을 들고 접수 창구로 갔어요. 담당 공무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서류를 받았겠죠. 그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명의 이전 업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명의 이전 서류에는 이재필에서 남이자로 소유자가 바뀐다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2년 동안 피땀 흘려 갚아온 그 집이 순식간에 장모님 명의가 되는 순간이었죠. 다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계획이 성공해서 기뻤을지도 모르죠. 남이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딸과 함께 사위를 속이면서도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전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딸 장래를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등기 업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다혜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소보다 훨씬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 속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야 했는데 저는 그때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그날 저녁 식사 때였어요. 다혜가 갑자기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는 오빠라고 다정하게 불렀는데 그날부터는 당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남남처럼 대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에 대한 표현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집, 우리 거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날부터는 이 집, 여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기 집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소름 끼치는 변화였죠. 다혜의 눈빛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를 바라볼 때 따뜻함이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심지어 잠자리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제 팔베개를 하고 잤는데 그날부터는 등을 돌리고 자기 시작했거든요. 뭔가 벽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때도 혹시 다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닌가 걱정만 했어요. 며칠 후에는 더 노골적인 변화가 시작됐어요. 다혜가 집안 청소를 하면서도 제 물건들을 함부로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끼는 책이나 옷들을 마치 방해물처럼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말하면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남이자도 자주 우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어보고 방 구석구석을 둘러보면서 뭔가 품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녀가 함께 있을 때는 제 앞에서 뭔가 수군거리곤 했어요. 제가 다가가면 갑자기 조용해지고 저를 보면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거든요. 그 미소가 얼마나 섬뜩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도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다혜가 좋아할 만한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요. 하지만 다혜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들이 이미 다음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을 빼앗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내쫓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다혜와 남이자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는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만 커져갔죠. 그때 제 누나 김소희가 집에 놀러 왔어요. 40살인 누나는 원래 눈치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회사에서 격리 일을 오래 해서 그런지 숫자나 서류 같은 것에 특히 민감해요. 그런 누나가 우리 집 분위기를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누나는 다혜가 저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는 다혜가 누나한테도 정말 친절했거든요. 언니라고 부르면서 선물도 자주 챙겨주고 그랬는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누나가 저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다혜가 왜 저렇게 차갑게 굴고 집 분위기가 왜 이렇게 어색하냐고요. 저는 그때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고만 했죠. 그런데 누나가 정말 날카로웠어요. 갑자기 집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서요. 저는 처음에는 누나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아내를 믿어야지 뭘 그렇게 의심하냐고 했거든요.
하지만 누나가 계속 우기더라고요. 여자의 직감이라면서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다혜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상이 아니라고 했죠. 마치 남편이 아닌 그냥 동거인 취급하는 것 같다면서요. 결국 저는 누나 말을 듣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등기소에 갔어요. 등기부등본을 떼러가면서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받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소유자 명의가 남이자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제가 이 집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 있었죠.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틀림없었어요. 제가 2년 동안 피땀 흘려 갚아온 그 집이 장모님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등기일자를 보니 다혜가 위임장을 받아간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등기소에서 나오면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새빨갛게 변했다가 했거든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누나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누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바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회사도 조퇴하고 누나와 만났어요. 누나는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누나가 말하길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위임장은 단순한 업무 처리용이었는데 이걸로 명의전까지 한 건 완전히 범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혜와 남이자가 미리 계획했던 일이 분명하다고 했죠. 그제서야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혜가 갑자기 집안일에 관심을 보인 것도 위임장을 달라고 한 것도 그 후에 태도가 변한 것도 다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저를 완전히 우롱한 거였죠. 누나는 당장 집에 가서 다혜를 추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라고 조언해줬어요.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정말 끔찍했어요. 평소 같으면 30분 거리인데 그날은 3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떻게 다혜와 마주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났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혜는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낯설게 보이던지요.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워 보였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다혜한테 물어봤어요. 등기 업무 잘 처리됐는지, 혹시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요. 다혜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다 잘 처리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이렇게 속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다혜를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다혜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내가 맞나 싶었거든요. 겉으로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거든요. 다혜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집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소유자가 장모님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 순간 다혜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반문하더라고요. 그 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다혜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제가 혼자서는 이 집을 유지할 수 없었을 거라고, 자기가 관리하지 않았으면 대출도 제대로 못 받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장모님 명의가 되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2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갚아온 돈은 뭐가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다혜는 그건 집세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다른 데 살았어도 월세는 내야 했을 거 아니냐면서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한테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장모님 명의로 해둬서 나중에 세금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면서요. 마치 저를 위해서 해준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 동의 없이 명의 변경을 한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다혜가 정말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위임장에 도장 찍어준 게 동의한 거 아니냐면서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위임장은 단순한 업무 처리용이었지 명의 변경 동의는 아니었는데 다혜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면서 오히려 저를 무식하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다혜의 다음 말이었어요. 어차피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자기와 장모님이 없었으면 이 집도 제대로 관리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갖지 말라는 식이었어요. 심지어 협박까지 했어요. 만약 제가 이 문제로 소란을 피우면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저는 집도 잃고 아내도 잃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집은 이미 장모님 명의니까 저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다혜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으로 결혼했던 거예요. 제 돈으로 집을 마련하고 적당한 때가 되면 빼앗을 계획이었던 거죠. 다혜의 표정을 보니까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전혀 미안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똑똑한 일을 해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바보 같은 남편을 잘 속였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남이자도 그때 집에 와 있었는데 다혜와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사위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가족끼리 명의가 누구든 상관없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한 모녀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밖에 나와서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누나도 정말 분노했어요. 누나가 말하길 이건 명백한 사기이고 배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절대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라고 조언해줬죠. 그런데 가장 화가 나는 건 다혜의 태도였어요. 자기가 잘못한 일인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당당하게 구는 모습이 정말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누나 집에서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절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누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저는 바로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누나가 알아봐준 곳이었는데 부동산 분쟁 전문 변호사라고 했거든요. 그 변호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당연히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변호사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솔직히 말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위임장에 제가 직접 도장을 찍었고 명의 이전 서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거였어요. 다혜가 저를 속였다는 걸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였죠. 변호사가 설명하길 부부간의 재산 처리에서는 법원도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했어요. 특히 처가 명의로 바뀐 경우에는 단순한 재산 관리 차원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만약 다혜나 남이자가 처음부터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증인 같은 확실한 증거 말이에요. 저는 그때서야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혜와 남이자가 그렇게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증거를 구하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이미 집에서 쫓겨난 상황이었고 다혜는 저를 완전히 적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누나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누나 친구 중에 다혜 뷰티샵 단골 손님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 친구를 통해 다혜의 최근 행동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누나 친구 말로는 다혜가 요즘 뷰티샵에서 손님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남편을 잘 구슬려서 집을 빼앗았다면서 말이에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다혜가 이미 다음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와 이혼한 후에 그 집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갈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날 계획도 있다고 했대요. 정말 치가 떨렸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완전히 호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와의 결혼 생활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누나 친구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혜가 손님들한테 말하길 남편은 착하기만 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쉽게 속일 수 있었다면서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이자도 함께 와서 딸 자랑을 했다고 해요.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어떻게 사위를 잘 구슬렸는지 자세히 설명했다면서요. 모녀가 합심해서 저를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누나 친구가 이 모든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그렇게 속이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그날 대화를 녹음해뒀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누나 친구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는데 다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녹음 파일에서 다혜는 정말 노골적으로 자기 계획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남편을 속여서 위임장을 받아냈는지, 그리고 이제 집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됐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남편이 바보 같아서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당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으니까요. 누나도 녹음 파일을 듣고 정말 분노했어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이 증거로 재판을 준비하자고 했죠. 이제는 승산이 있을 거라면서요. 녹음 파일을 가지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을 때 변호사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증거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혜가 처음부터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길 이 녹음 파일은 다혜의 진짜 의도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했어요. 단순한 재산 관리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서요. 정말 한시름 놓였어요. 하지만 재판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증인을 섭외하고 법정 전략을 세우는 게 정말 복잡했거든요.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았고요. 누나가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혜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제가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완전히 돌변했거든요. 평소에 차갑게 굴던 것과는 달리 갑자기 애원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혜가 누나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오해라면서 정말 남편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변명하기 시작했거든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녹음 파일에서 다혜가 한 말들을 들어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지금 와서 하는 말들도 다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남이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갑자기 사위한테 미안했다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거든요. 딸이 잘못한 줄 몰랐다면서 자기도 피해자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정말 뻔뻔한 연기였죠. 더 가관인 건 다혜가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아내를 억울하게 몰아간다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남편을 위해서 한 일인데 오해받고 있다면서 피해자 행세를 했거든요. 심지어 다혜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해서 아내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다혜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고 울면서 말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혜의 진짜 모습을 봤거든요. 재판 날짜가 잡히자 다혜의 행동이 더욱 극심해졌어요. 제 회사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동료들 앞에서 저를 나쁜 남편이라고 비난하면서 울어댔거든요. 정말 창피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 가운데 다혜가 저를 어떻게 매도하는지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저한테 개인적인 문제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말라고 주의를 줬어요. 정말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다혜 때문에 직장까지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혜의 마지막 수단이 정말 치졸했어요. 갑자기 저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때렸다면서 거짓 신고를 한 거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받는 것도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저는 평생 여자 손가락 하나 건드린 적이 없는데 가정폭력 가해자 취급을 받으니까 정말 화가 났거든요. 다행히 누나가 증인으로 나서서 제 성격을 증명해줬어요. 그리고 다혜가 거짓 신고를 했다는 것도 밝혀졌죠. 오히려 다혜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인간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변호사가 말하길 다혜의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했어요. 사기를 쳤을 뿐만 아니라 거짓 신고까지 했으니까 법원에서도 좋게 보지 않을 거라면서요. 재판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재판날이 왔어요. 법원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떨렸어요. 이곳에서 제 운명이 결정될 텐데 과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법정에 들어서니 다혜와 남이자가 이미 와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뻔뻔한 모습이었죠. 재판이 시작되자 다혜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다혜는 남편을 위해서 재산 관리를 도와준 것뿐이고 명의 이전도 세금 절약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주장했거든요. 마치 저를 위해서 한 일처럼 포장하더라고요. 남이자도 증인으로 나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연기를 했어요. 사위를 정말 아꼈는데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딸이 잘못한 줄 몰랐다고 했죠. 그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역겨웠어요. 다혜는 더 가관이었어요. 법정에서까지 자기가 피해자라는 듯이 구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서 상처받았다면서 좋은 의도로 한 일인데 왜 이렇게 몰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변호사가 나서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선 위임장의 용도를 명확히 했거든요. 저는 단순한 세무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위임장을 준 것이지 명의 이전을 동의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변호사가 다혜의 녹음 파일을 재생한 거예요. 법정에 다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녹음 파일에서 다혜는 정말 노골적으로 자기 계획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바보 같은 남편을 어떻게 속였는지 이제 집이 완전히 자기 엄마 명의가 됐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서 웃고 있었죠. 그 웃음소리가 법정에 퍼지는 순간 다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남이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자신들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였거든요. 판사님도 녹음 파일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다혜한테 이 녹음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봤는데 다혜는 제대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어버버하면서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다혜가 말하길 그때는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거라고 진심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녹음 파일에서 드러난 건 분명한 사기 의도였거든요. 변호사가 추가로 증거를 제시했어요. 다혜가 뷰티샵에서 손님들한테 한 말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보인 거짓 신고 같은 행동들을 모두 정리해서 보여줬거든요. 특히 가정폭력 거짓 신고건은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판사님이 다혜한테 왜 그런 거짓 신고를 했는지 물어봤는데 다혜는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그냥 당황해서 그랬다고만 하더라고요. 제가 증인으로 나서서 그동안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떻게 다혜를 믿고 위임장을 줬는지, 그리고 나중에 배신당했을 때의 충격을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누나도 증인으로 나와서 제 성격을 증명해줬어요. 저는 원래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다혜 같은 사람한테 쉽게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어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다혜와 남이자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처음에는 당당하게 굳던 모습이 사라지고 점점 초라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다혜 측 변호사도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어 보였어요. 녹음 파일이라는 결정적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호도 소용없었거든요. 판사님이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일을 정했어요. 2주 후에 판결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2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다혜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무섭지 않았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2주 후 선고일이 왔어요. 법원에 가는 길에 정말 떨렸지만 이번에는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누나도 함께 와서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정말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나온 판결은 명의 변경 무효였어요. 다혜와 남이자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라고 인정받은 거였죠. 그 순간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판사님이 말씀하시길 녹음 파일을 통해 드러난 다혜의 진짜 의도는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위임장은 단순한 업무 처리용이었는데 이를 악용해서 명의 변경을 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하셨거든요. 정말 시원한 판결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거였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다혜는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남이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동안 당당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무했어요. 법원에서 나오면서 누나와 함께 정말 기뻤어요. 누나도 저 못지않게 기뻐하면서 고생했다고 위로해줬거든요. 정말 누나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죠.
집 명의가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그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나쁜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다혜와 함께 살았던 그 공간에 있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다혜와는 당연히 이혼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이미 관계가 완전히 끝났었거든요. 다혜는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저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정말 인과응보였죠. 남이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기 공모 혐의로 처벌받게 됐고 그동안 제가 드린 용돈이며 선물값까지 다 돌려줘야 했거든요. 명절 때마다 정성껏 드렸던 그 돈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다혜 뷰티샵도 결국 문을 닫게 됐어요. 사기 사건이 알려지면서 손님들이 다 떠나갔거든요. 소문이 빠른 동네라서 금세 퍼졌나 봐요. 그리고 다혜는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듯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누나 가족과 함께 살면서 조카들을 돌보는 재미에 빠졌거든요. 그 집은 이제 조카들 방이 됐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집이 됐죠. 정말 행복한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회사에서도 승진이 됐어요. 그동안 힘든 일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진 것 같다고 상사가 말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낸 보람이 있었죠.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특히 부동산 관련 서류에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위임장 하나로 이렇게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비록 혼자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거든요. 다혜 같은 사람을 만났던 게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게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중요한 서류는 함부로 맡기면 안 되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확인해 봐야 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에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공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실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